자, 상속세 증여세 관련해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증여세 부분에서 이제 증여공제 부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증여공제 부분에 하나 신설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47쪽 부분이고요. 자, 3번입니다.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라고 돼 있죠. 원래 이제 우리가 증여받게 되면은요, 증여공제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증여재산 공제 해가지고 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공제, 그다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받았을 때는 2천만 원 공제하고, 그다음 직계 비속으로부터 공제받으면 5천만 원, 그밖에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천만 원 공제하는 이런 공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 외에 여기다가 이제 혼인, 출산 공제를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직계 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5천만 원 공제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외에 이제 추가로 공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3번 보시면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또 하나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예요. 그러니까 혼인하면 특별히 1억만큼 더 공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봤던 아까 증여재산 공제 중에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거 5천만 원 공제하는 거 외에 1억을 더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결국은 이제 혼인 지원, 출산 지원을 위해서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 결혼 안 하다 보니까, 아이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이제 혼인할 때, 출산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것도 또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혼인 공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직계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에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출산 공제 요거 말고 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증여세상 공제 5천만 원 공제 있죠. 이거와 별개로 1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자, 혼인하면 1억도 공제가 되는데 조건을 보겠습니다. 누구한테 증여받아야 되냐면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야 돼요. 그리고 언제 받아야 되냐면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그러니까 전후 2년이니까 전 2년, 후 2년, 총 4년 이내 말하는 거예요. 그 기간 내에 증여받았을 때 1억 원을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생긴 게 아이도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출산하면 또 공제해 줄게라는 거예요. 출산 증여세상 공제. 자, 이때도 1억 원을 공제하게 되는데 출산 공제 금액은 기억하시고요. 직계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 혼인 증여세상 공제 위에 거 있죠? 요거 별개로 또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에 따른 증여세상 공제 아까 5천만 원 공제 있죠? 그거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해 줄게라는 겁니다. 자, 위에 거 혼인은 혼인일 전후 2년이니까 총 4년이었어요. 근데 출생 같은 경우는 출산을 해야 이제 공제받으니까 출산하고 혼 또는 입양하고 나서 그때부터 2년 이내가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혼인하고 나서 출산까지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요거 1억 되고 요것도 1억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2억까지 된단 말이죠. 요건 또 너무나 클 수 있기 때문에 통합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반가로 1번 혼인 증여상 공제와 반가로 2번 출산 증여상 공제. 자, 요거는 합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결국은 반가로 1번과 반가로 2번 합쳐가지고 통합한도 얼마? 통합해서 1억까지만 공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하나 신설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계 존속으로부터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거 5천만 원까지 앞에서 봤던 증여상 공제로 공제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혼인했을 때 출산했을 때 그 사이로 또 1억씩 공제가 되는데 요 두 개 합한 건 1억까지가 한도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사후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혼인 공제를 받았어요. 혼인 증여상 공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 약혼자가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혼인을 결국 못하게 됐잖아요. 그런 경우는 다시 부모한테 이제 반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한테 반환한다. 그럼 증여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이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혼인 전에 증여상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았다. 우리가 혼인공제 같은 경우는 혼인하기 전에 받은 것도 2년 이내에 받았으면 공제 대상이 되잖아요. 근데 공제 받았는데 2년 이내에 혼인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공제 안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증여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이제 기한후 신고를 하면은 당초 이제 공제를 잘못 받았으니까 공제 안 받은 걸로 증여세를 다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혼인하려고 했다가 이제 혼인이 취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대신에 이제 증여세를 좀 늦게 내다 보니까 이자 상당히가 추가로 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는 이제 공제 받았었고 결국 공제를 안 받아야 되잖아요. 안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는데 그 세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자는 따로 이자는 매기겠다라는 거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그다음 3번도 마찬가지 이제 혼인 무효가 됐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이제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는 혼인 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된 날까지 수정 신고 기한의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공제 받아서 낸 세금, 공제 안 받고 지금 내야 되는 세금을 더 내야 되잖아요. 세금을 더 낼 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행위에 따른 건 가산세 매겨요. 위에도 부정행위라면 가산세 매기고 이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는 또 납부 관련 가산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당초보다 늦게 내기 때문에 이자는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사후관리까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처음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1억 그리고 사유들 언제까지 징계받았을 때 이런 거 받을 수 있냐라는 그 사유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4년도 개정된 첫 번째 개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110쪽입니다. 자, 110쪽에 이제 연부 연납 기간 부분에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연부 연납을 하게 되면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세금을 좀 늦게 낼 수 있는 걸 나눠낼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이제 개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나 수정을 할게요. 동그라미 2번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된 건데 동그라미 2번 부분에 A에 또는 이하 이 부분은 잘못 들어갔어요. 요거는 삭제하겠습니다. 또는 이하 부분은 잘못 들어갔으니까 요건 삭제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근데 그 금액이 많다. 한 방에 다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연으로 나눠서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눠낼 수 있다는 건데 상속세의 경우에 연부연납이 되는 기간이 있고 또 증여세의 경우에 연부연납이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일단 상속세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상속재산 B예요. 일반적인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동안 나눠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할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렇게 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A에 가압성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 이때는 좀 혜택을 줘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세금을 뭐 10년 일반적으로 내는 것보다 더 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재산보다 몇 년이 더 길어요? 2배죠. 10년이 좀 더 길어요. 20년 동안 연부연납할 수 있어요.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 되는 날부터 10년,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세금 안 내고 그 뒤에 10년, 원래 총 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연마다 내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경우는 10년 동안은 세금 안 내고 그 이후에 이제 10년 동안 또 나눠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속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가압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20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증여세 경우입니다. 증여세 경우는 원래 연부연납 기간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A가 없고요. B만 있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이제 A가 추가된 건데 원래 일반적인 증여재산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동안만 연부연납이 가능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이 5년이에요. 근데 이제 A에 조특법상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등을 적용받게 되는 증여재산이다. 그러니까 가업승계 관련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상속세 A처럼 특별하게 기간을 좀 더 길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24년도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몇 년 추가되냐면 10년 추가돼요. 아까 여기서도 원래 10년에서 10년 더해서 20년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10년 더해가지고 15년이 됩니다. 뒤에 건 삭제하셔야 되고요. 잘못 들어갔고. 그래서 가압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경우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이에요. 정리할게요. 연부연납 기간 같은 경우에 상속세는 원칙이 10년입니다. 하지만 가압상속공제 등을 받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2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요. 증여세는 원칙이 5년 동안이 연부연납 기간입니다. 하지만 가압승계 등이나 특례 등을 받는 경우라면 이때는 15년으로 10년이 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가 상속세, 우리 증여세 부분에 있어서 24년도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지난 강의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해가지고 내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